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디를 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 회사에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단독 보도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아침 전에 들은 속보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대검청사에 포클레인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어떤 겁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소형 포크레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검청사 문을 부수고 민원실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원실 계단까지 예, 올라갔어요. 이제 공개된 화면을 보니까 계단까지 올라갔고요. 어허.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포크레인이 빙빙 돌면서 네. 뭐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이제 기물을 좀 파손하려는 모습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슨 말 같은 걸 하진 않았나요? 이 기사가? 이 45살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검찰청사에 이제 출두하면서 한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운전기사는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진행을 네. 하겠군요. 횡설수설한 말에 따르면 아마 최순실 씨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국정농단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네. 포크레인을 가지고 대검청사에 진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네.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또 줄지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네. 워낙 지금 상황이 위중하니까요. 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도 갔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좀 거리에 나왔었는데 네. 다들 정말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분노, 네. 황당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밤사이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 조사받으러 또 나왔습니까? 우선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3시쯤에 네. 이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이제 11시 57분 경에 검찰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유를 보자면요. 우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계속 해외 도피를 네, 했었고요. 맞아요. 와서도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또 대책회의도 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끝내고 나가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경우 국외 도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서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극도의 신경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하니 네. 또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검찰이 이제 체포를 했고요. 이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체포된 다음에 네. 서울구치소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오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곧 검찰 이제 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체포나 구금이 되면 이제 영장 청구가 네. 포인트가 될 텐데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거죠, 보통은. 네. 48시간 안에 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48시간까지 이제 검찰이 이제 구금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금의 조사를 하려면 네. 이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최순실 씨의 구속 네. 영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무기징역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워낙 협의들이 좀 다양해서요. 네. 특히나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보면 네. 단순히 청와대 자료를 넘어서 국가 기밀, 군사 보안 자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유출됐을 경우에는 좀 엄히 처벌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법정에서 좀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관련해서는 속속 들어오는 속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은택 씨, 네. CF 감독, 네. 뮤지컬 뭐 이런 영화, 뭐 뮤비, 드라마 뭐 이런 네. 거 했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우선은 차은택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우선 이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직함이 좀 깁니다. 그 창조경제 추진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길어요. 다시 길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경제 추진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뭐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제1국정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정 과제를 그 이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차은택 씨였습니다. 창조경제 추진 단장 겸 힘듭니다. 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었는데요. 네. 이게 1급 상당이었는데 이 차은택 씨가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의 뭐 그 스승, 그러니까 대학원 스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왔고요. 네. 외삼촌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갔고 또 지인은 차관급인 또 컨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원장이죠. 네. 좀 이렇게 좀 정부 요직에도 자신의 사람을 꽂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거의 버금가는 문화 네. 권력을 누린 그쵸. 분이군요. 뭐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와 지인, 사업적 파트너, 네. 뭐 측근 이렇게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궁금해요. 차은택 씨, 최순실 씨, 고영태 씨 이 네. 관계가 네.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검찰에서 규명을 좀 해줘야 되는 의혹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고 네. 은사가 장관으로 가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권력을 비선에서 누렸다면 네. 댓글 부대도 뭐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떤 건지 그 정황을 네, 좀 네. 그 우선은 그 좀 이 차은택 씨의 회사가 좀 복잡한데요. 네. 차은택 씨는 이제 광고 제작자여서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광고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오랜 기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3월에 음흠. 그 모스코스라는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네. 그 차은택 씨가 이 회사에 자신의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들 좀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이 모스코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댓글 뭐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제 시점은 이제 작년 2월이고요. 모스코스라는 회사가 이때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 그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그 당시에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가까스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서 네. 그 이제 이완구 총리에 대한 뭐 위기가 좀 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후보자 사퇴하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옹호 댓글 달아라라는 이제 지시가 이루어졌고 네. 직원들은 실제로 댓글을 달고 이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그 이제 윗선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네. 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댓글을 운영했던 걸까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그랬을까요? 우선은 뭐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에서 뭐 확인한- 모스코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확보하진 못했고요. 네. 그 몇몇 사람들이 직접 보고한 내용만 이제 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그걸 미리 좀 말씀해 드리고요. 네. 글쎄요, 그 당시 지난해 2월을 보면 음.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총리도 연이어서 이제 실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를 이제 정격적으로 이제 네. 지명을 해서 발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를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중기에 들어서 좀 야심차게 이제 정부를 다시 한번 좀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지명했을 때도 그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뭐 이완구 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네. 좀 야당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이완구 총리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론의 외압을 네. 행사했다는. 네. 그래서 이제 낙마 여론이 큰 상황에서 그 이완구 총리 좀 살리는 게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는 좀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추측이 이를테면 됩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은 결국에는 차은택 감독이 박근혜 정부를
옹위하기 위한 네네. 어떤 그 결국에는 보호하기 그렇게 위한 되는 정권 안위, 그러니까 정권 옹호 차원에서 네. 정권 안보 차원에서 네. 정권 안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안보 차원에서 댓글 부대를 이용했던 뭐 단순히 뭐 운영했던. 이완구 총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말씀하신 이완구 대로 총리를 위했다기보다는 박근혜 당시의 정부를 정세에서 위해서. 네. 필요한 일들을 차은택 감독이 네.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뭐 이완구 총리가 낙마했으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완구 총리를 옹호하는 댓글을,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의 네. 역할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 차은택 씨가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나 뭐 드라마 감독이나 뭐 이런 네. 문화 권력을 넘어서서 네, 네. 이른바 이제 정치권까지 네. 손을 뻗치는 네.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떤 의도로 그러면 댓글 부대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빙산의 일각만 저희가 지금 취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 무스코스라는 네. 회사에 네. 대한 어떤 댓글 부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것도 네. 검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우선은 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는 뭐 이 두 사람이 뭐 이권을 챙기거나 네. 아니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이제 딸의 부정 예. 입학에 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권 챙기 이 정도 네, 네. 수준이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행사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보도로 인해서 이제 이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정치 부분에까지 개입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의 황태자다. 네. 그래서 뭐 문화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권을 챙겼다 이 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 정부의 안이 네.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이제 정권 안보. 안보를 네. 위해서 나섰다는 게 되니까 예. 이게 그럼 단순히 이권 챙기기가 아니라 좀 이 정치 영역에도 엄청나게 좀 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실제로 정치 네. 영역에 영향을 미쳤네요. 외삼촌은 교육문화수석에 그렇죠. 꽂고, 예? 네, 교육문화수석이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를 예. 담당했으니까. 네. 국정교과서를 담당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문화부 장관의 은사를 네. 뭐 꽂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여하튼 네. 이런 전방위적인 네. 정치권 일반까지 전방위적인 영역 확대를 했다면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뭐 긴급 체포를 하든 뭐 당장 귀국해서 조사를 받도록 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아직 중국에 있죠. 그렇죠. 뭐 중국에 있고요. 저희가 뭐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네, 처음에 최순실 뭐 차은택 씨와 관련된 취재를 할 때부터 제일 먼저 이제 네,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당연히 차은택 씨였는데요. 뭐 그렇군요. 중국에 잠적해 있어서 전혀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네,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코스라는 회사의 네. 기획팀 안에 네. 도대체 몇 명이 어떤 내용의 댓글 공작을 했는지 그 네. 내용을 좀 네, 네. 확인해 주시죠. 그 우선은 그 이제 모스코스라는 회사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픽처스 차은택 대표가 자신의 직원을 파견을 보내서 이제 모스코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뭐 이제 모스코스는 그 당시에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 15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차은택 대표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들 그리고 네. 다른 회사 몇몇 직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꾸려진 회사였습니다. 네. 그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15명인데요. 15명. 근데 이 그 모스코스가 2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네. 이때가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2015년 2015년 예. 이제 2월 2015년 2월 10일에 10일에 모스코스가 설립이 되는 됐고 거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예. 그리고 댓글 작업을 한 건 2월 16일입니다. 아, 설립되자마자 네. 네. 댓글을 위한 회사입니까? 그러게요. 그 뭐 등기부 등본 설립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설립이 됐을 경우에 뭐 그날 보통 생각하면 그날부터 설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집기도 마련하고 사무실도 계약하고 해서 그렇죠. 이제 될 컴퓨터도 텐데. 사야 되고. 예. 근데 6일 만에 바로 네.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고 아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제보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이 제보자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네. 그날 하루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 댓글 작업을 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회사 설립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도 성도 있고 있다. 아니면 설립하자마자 했을 수도 예, 있고요. 예. 또 그 이제 모스코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 모스코스 오기 전부터 네.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운영했던 회사 안에 네. 일부의 팀
혹은 뭐 그쵸. 네. 어떤 TF의 형태로 예. 댓글을 달았던 분들이 네. 본격적으로 모스코스라는 회사로 모여서 네. 하나의 큰 덩어리의 회사를 만들고 댓글을 이른바 댓글 공작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네. 댓글 공작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정황상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혹을 저희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저희 제보자, 그러니까 저희가만 제보자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모스코스 회사 안에서는 A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제보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팀에 있는 직원한테만 한 게 아니라 네. 그 팀 바깥에, 그러니까 다른 팀에 있는 직원한테도 좀 이제 지시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직원도 모스코스라는 확보했거든요. 회사 안에 네. 그러니까 A라는 기획팀이 있고 네네. 그 기획팀을 이끄는 A 팀장이 팀장이 있죠. 있는데 이 네. A 팀장 네네. 그러니까 기획팀의 A 팀장이 기획팀 이외의 다른 팀에게도 팀에도 댓글을 달라고 네. 지시를 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소문은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댓글 달기 싫어서 퇴사를 또 했다라는 직원도 아하.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스코스라는 회사가 광고 대행사입니다. 네, 광고 대행사인데 댓글과 관련이 없는데 아마도 여기 왔던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뭐 댓글 작업을 위해서 채용된 분도 있겠지만 네. 말 그대로 광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음. 온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채용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네네. 처음에 뽑을 때는 네. 뭐로 어떤 목적으로 뽑았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직원에 따르면 네. 이제 아프리카 픽처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모스코스는 광고 대행사고요. 예.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아프리카 픽처스는 광고 제작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면 차은택 씨가 이제 면접에도 참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들한테도 광고 일 열심히 하게 해주겠다. 아하.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이제 예.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요 노동법도 위반입니다. 광고한다고 직원 채용해 놓고 네. 댓글 달라고 시키면요 예. 이게 직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노동법도 위반하셨네. 네. 노조가 이미. 있으면은 노조가 맞아요. 있었으면 이게 해결이 됐을 텐데 예. 참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광고 제작하거나 음. 광고 대행사라는 네. 회사에 간판을 걸어놓고 음. 실제로 직원들한테는 댓글 공작을 시켰다. 네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네네.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달았습니까? 뭐- 내용이 뭡니까? 뭐 이것도 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내용을 정해줍니까?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뭐 내용을 정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보고를 해라. 예, 차은택 씨한테. 네네. 그러니까 뭐 아하. 차은택 씨는 아니고 그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A 근데, 팀장에게. 네, 보고도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그 어떤 매체의 어떤 기사에 또 이 기사는 몇 시에 나왔는지 아하. 이제 기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단 댓글 내용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아. 자신이 쓴 댓글을 캡처를 해서 네. 첨부를 하고요. 꼼꼼하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 비공감 개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사 URL 주소까지.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뭐 이제 체크를. 보고를 하면 이제 체크를 하려고 했었던 A 거겠죠. 팀장님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시네. 예. 그래서 뭐 직원들도 그냥 허투루 뭐 그냥 대충 한 줄 쓰고 그거를 붙여넣기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하기 싫었겠죠. 이 아니 그럼 직원들도. 아침에 근데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이 기획팀의 업무는 네. 광고 대행사의 기획팀인데 네. 댓글만 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 그거 정확하게 알 관리만 수는 하다가? 없지만 어쨌든 예. 저희가 자료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알 예.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뭐 하루에 50개의 이제 기사에 댓글 달라라고 이게 목표치입니까? 한 거예요. 네, 목표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50개의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이거 하면 딴 일 할 시간이 없어요. 8시간 그쵸. 근무 시간에.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공감 비공감까지 체크해야 되고 그쵸. 기사 URL도 네. 붙여야 되고 이게 이 일만 하더라도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충 달 수는 없고 공감을 많이 얻으려면 좀 네. 제대로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회사에 네.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했다가 네. 그 광고 대행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그게 아니고 댓글 공작에 동원되는 네. 상태여서 예. 실망해서 그만두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하기 싫어서 나왔다는 댓글 분도, 달기 싫어서.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A 팀장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A 팀장도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A 팀장도 중간에 나갔다고 합니다. A 예, 팀장님도. 근데 소문에 의하면 네. 그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위성과의 불화 때문에 아하. 뭐 나갔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음. 광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음흠. 다른 일도 뭐 그냥 다른 일도 아니죠. 이건 네. 좀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12년 예. 대선 때 네네. 댓글 공작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위험한 일인지를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충돌 때문에 나갔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네. 그 국정원 네. 혹은 또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한 댓글 네. 공작에 네.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자 네네. 우회해서 네. 이런 어떤 별도의 그 사적인 회사를 네네. 통해서 끊임없이 댓글 공작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뭐 제기된다 뭐 이렇게 볼 그쵸. 수도 있겠네요. 뭐 굉장히 큰 네. 굉장히 큰 특종을 하셨어요. 뭐 단종을 예전부터 그런 하셨는데. 우려는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국가기관이 아니라 진짜 뭐 댓글 알바 뭐 네.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지난해 2월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이제 기사에 대한 댓글인데요. 네네. 뭐 여러 정황상 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뭐 기간도 그렇고요. 네. 규모도 그렇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자, 봐야 될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모스코스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스코스 이것도 좀 또 미스테리한 미스터리인데요. 예. 이제 모스코스라는 회사가 이제 10월에 폐업을 합니다. 근데 2015년 10월.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설립이 돼서 네. 10월에 8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이름도 한번 바꿉니다. 어떻게 네. 이름을 바꿉니까?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 예. 그렇게 아. 이름을 바꾸고 10월에 폐업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아하. 근데 이 그러니까 모스코스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다시 플레이그라운드로 이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 미르재단에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던 직원들이 미르재단으로. 네, 뭐 파견. 그러면 미르재단 안에도 댓글팀이 있다. 글쎄요, 뭐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예. 연관성이 있고요. 뭐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그리고 되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차은택 씨의 측근이 김성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모스코스에서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요. 아하.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사를 지냈고요. 네. 그 미르재단에서 사무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김성현 사무부총장이 미르재단 사무실 계약하는 데 나섰던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차은택 씨 최측근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모스코스로부터 시작돼서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즈, 플레이그라운드, 미르재단에 이르기까지 네네. 제기된 이 의혹들, 그러니까 네. 간판은 광고 네네. 대행사라고 걸어놓고 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 네.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혹 규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차은택 씨하고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해명을 좀 들어야 될 텐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굳이 이 건 때문이 아니라 그 뭐 최순실 차은택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관련된 취재를 위해서 차은택 씨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는데요. 뭐 측근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홍탁 씨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사람도 이제 차은택 대표의 뭐 측근 지인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모스코스에서 이제 그 측근인 김성현 씨가 대표라고 했다고 네네. 했는데 이 김홍탁 씨도 초창기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대표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김홍탁 씨한테도 이제 전화, 문자, 이메일로 했는데도 답은 없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지금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도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미르재단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네. 수사에 나설 것을 좀 당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참 이게 뭐 양파 껍질도 아니고 네. 까도 끝이 없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일부 언론 상업주의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는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오마이뉴스와 팟짱은 여러분들께 근거 있는 의혹들을 제기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확인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